안녕하십니까. 언제나늘 감사드리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저는 이제 휴일에도 쉬는 날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썸네일로 해서 영상 봤다, 한 번이라도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응원의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엄지척 버튼이 있습니다. 엄지척 버튼. 그래서 이 엄지척 버튼이 좋아요거든요. 그래서 맨날 올리느라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수고비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이너빌리티가 이제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할 수 있는 그 국가가 이제 뭐 사우디 이제 계약 체결하고 체코도 이제 계약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계속해서 앞으로 좀 늘어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국가들이 우리나라하고 원전 그 수주 계약 맺을 그런 국가들이. 그래서 저는 그 국가들 중에서 이제 그 미국을 좀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게, 미국이 오는 2030년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함에 따라 자체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 K원전이 수출효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유럽 국가들까지 원전을 반대했었다가 다시 이제 바꾸는 등, 이런 그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되는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 시기도 멀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과 함께 주력 수출 상품으로 부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또한 원전을 굉장히 좀 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 원래 300기가와트였었는데 그런 계획을 더욱 이제 확장하면서, 그러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에 대형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착공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자료 인허가를 18개월로 단축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실제로 건설된 대형 원전은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 3호기, 4호기밖에 없어요. 근데 6년 안에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한다는 이런 계획, 목표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 선정, 인허가, 원자력 규제 위원회 통합 건설, 운전 허가, 환경 영향 평가, 자금 조달, 공급망 구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 한 개의 원전을 착공하는데도 최소 4년에서 6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전적인 그런 목표라고 보는 게 그런 이유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이 뜻이 뭐냐면은 원전에 대해서 욕심이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놓고 원전을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 업계에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는 우리나라 비롯해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나라들이 쭉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대비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 쪽으로도 추가 수주 분명히 이제 좀 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특히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중국 등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신규 원전 계획에 우리나라 참여 가능성을 그런 높이는 요소란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올해 초 우리나라 미국이 원전 협력 관련 업무 협약 MOU 체결 맺은 것도 한미가 원전 협력 강화에 힘을 싣는단 말이에요. 한미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한 점을 확인하고,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 조치와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70년 동안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근에 한국수력 원자력이 체코 그 26조 규모 원전 2기 사업 수주를 확정한 것도
그런 이제 좀 미국에 영향을 어느 정도 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전 수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정부 차원의 해외 시장 진출 자원도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는 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미국의 원전 산업 확대와 유럽의 원전 부활에 따른 K 원전 수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되는 SMR 소형 모듈 원전으로 산업의 축이 옮겨가더라도 국내 원전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KB증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전 발전량을 25년 이내 4배로 확대한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했고, 유럽 주요국은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및 전환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외 다수 원전 건설과 운영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인 건설을 통해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겠다는 미국의 계획, 상당히 대담한 목표라면서,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 원전을 새로 건설하려면 우리나라 기자재 공급망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게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유죠. 그래서 향후 미국 원전 산업이 중심축이 SMR로 이동하더라도 국내 공급망 수혜 범위는 오히려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미국 외교 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오늘 23일에서 24일 이틀간 경주에서 한국수력 원자력,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민간 원자력 협력 회의를 개최한단 말이에요. 한수원 사장과 웨스팅하우스 한국지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이 회의에 참여할 예정인데, 그래서 한미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지난 10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10년간 협력을 더 확대할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2015년 체결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바탕으로 지난 10년 동안 원전 기술을 교류를 이어왔는데, 이에 기반한 민간 교류 확장, 수출 협력 구체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 시장이 급물살 타면서 이번 회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트럼프가 이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 그래서 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750억 달러, 102조 규모의 대형 원전 10기 건설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그 미국에서도 추가 수주를 좀 받아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원전 관련해서 그 통화한 게 없다 보니까 좀 미국 쪽으로는 좀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저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미국한테도 추가 수주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월봉상 놓고 봤을 때 기나긴 2020년부터 시작했었던 이 기나긴 박스를 이제서야 이제 뚫어내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월봉상 장대 양봉,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이런 그 장대 양봉 쭉 이제 이어짐에 따라 벌써 3배 넘게 올라왔습니다. 3배 넘게 올라감에 따라 그런 좀 조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하나오션이라던가 이격도를 좀 예시를 들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32,000원, 32,000원, 96,500원. 거진 이제 이런 그 저점 대비했을 때 3배 가격대에서, 3배 가격대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얘네도 모멘텀이 그 원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력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던가 뭐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러한 것들 고점들을 이제 갱신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얼마 못 가서 이런 것들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
이런 움직임, 전반적으로 이런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은 하나오션 이런 움직임이라던가 이제 어느 정도 조만간 나올 거다. 이 뒤로.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독자분들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제가 이 중후반 구간이라던가 맨디 구간에 어느 정도 좀 얘기한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냥 앞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근데 참 그런 것도 모르고, 좀 개인적으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많이 실망했습니다, 저는. 아무튼 다음 영상에는 앞부분부터 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